주택 임대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주택 시장에 어떤 전세 풍기 현상이 생기고 네. 어떤 전세금이나 월세금도 이제 지금 오르겠다. 덩달아 네. 오르고 있죠. 네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공부방 1차시 임대차 3법,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김재권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인이 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권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요즘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시중의 전세가 씨가 네. 말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서민을 위한 법 개정인데 오히려 서민이 전세 풍기라던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먼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부가 이번에 그 임대차 3법을 조금 무리하게 밀어붙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지금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 그러면 무엇인지 이제 한번 네. 알아볼까요? 네. 첫째,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전월세 상한제라는 네.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임대차 신고 제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제 네. 임차인의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월세 상한제와 유사하게 임대료를 규제하는 제도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입법례를 이제 참고해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개념을 보면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네.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면 네.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비워줘야 그렇죠. 되는데 2년이면 2년 살고 나가야 되죠. 네. 나가야 되는데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회에 한해서 2년간 더 살게 해달라고 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한테는 좋으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란 것은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1년 1회에 한해서 네. 이제 2년 더 이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때 네. 임대인은 그때 또 이렇게 월세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전월세를 네.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상한을 5%로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5% 그래서 한도 5% 내에서만. 한도 내에서만 네.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임대차 신고 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금 뭐 주택 거래나 이런 걸 다 신고하잖아요. 신고해서 등기부에까지 이렇게 다 등재가 되는데 네네. 이것처럼 앞으로 임대차 거래 내역도 이제 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에 그러면 30일 내에 임대차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에요? 예. 아. 그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보증금 네. 월세가 얼마인지, 임대 기간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언제인지 이런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건물을 사거나 팔 때 네. 이런 것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는 다 이제 공개가 네네. 되죠. 네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임대차는 지금까지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예.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내가 전 월세를 들여야 될 임차인 입장이라면 네. 그걸 참조할 수 있겠죠. 이 집에 뭐 보증금이 얼마였고 뭐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그 내역을 보고 내가 어떤 보증 금액도 정할 수 있고 월세 금액도 정할 수 있겠죠.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주인보다 세입자,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한테는 조금 유리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 전에 월세를 얼마 받았고 얼마에 계약을 네. 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그렇고 전 월세 상한제도 그렇고 임대차 신고 제도도 역시 모두가 다, 임차인에게 네. 일단은 유리한 제도처럼 세입자한테 보입니다. 예, 유리하네요, 그냥. 예. 근데 진짜 유리한 건지 이제 이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임대차 3법 핵심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 전월세 사는 서민들한테 유리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정부가 굳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회 소집까지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무리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3법 도입 후에 실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사실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어떤 서민의 어떤 서민을 위한 정부인 것을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정 과제를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네. 그래서 좀 무모하기라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반발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이제 뭐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네.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상가 임차인의 경우는 네.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10년간. 10년간. 네. 그런데 주택 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주택은 2년 단위로 임대차가 되잖아요. 자, 그러다 그렇다면 보니까, 잠시만요, 네. 변호사님. 상가 임대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상가는 거의 보통 3년 내지 5년 단위. 3년에서 5년이에요? 왜냐하면 기본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3년 내지 5년 단위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1년 단위로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상가인데도요? 또, 예, 그것도 월세를 올리려고 아.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쨌든 10년 한도에서는 네.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이제 10년간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보장이 된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택은 어떤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네. 2년마다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년 단위로 늘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사를 하게 되면 뭐 그야말로 철새처럼 2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때마다 임대료 올려줘야 되죠. 이사비 들죠. 또 중개 수수료 네, 들죠. 중개 수수료 들죠. 이래저래 이제 이거 주택 부담, 임차인은 이제 또 부담이 컸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주거 안정이 좀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도를 주택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라는 이런 제도를 네. 이제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임차인 그러니까 잘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자, 세입자한테 유리한 반면에 임대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자, 임대인도 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집주인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요? 자, 네. 세입자한테는 일단 좋아요. 자, 네, 이 세 그러면 가지 집주인은? 제도가 네. 다 이제 임차인한테는 이제 유리한 제도로 보여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고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네.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임대인한테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고리를 이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네. 자, 전월세를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도 해주고 그 월세 좀 보증금을 올리는 것도 5% 5% 한도 내에서만 올릴 네. 수 있다. 만약에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100만 원에 있다면 네네. 올려봐야 보증금 500만 원 올릴 수 있고요. 월세 5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2년마다 하는데 보통 네. 너무 적잖아요. 그렇게 올려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임대인에게.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돈 받고 내가 갱신해 주느니 네. 직접 들어가서 내가 2년 살고 새 임차인에게 또 임대를 해줄 때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올려받을 수 네, 마음대로 있으니까. 올릴 수 있어요. 뭐 보증금 1억을 2억 달러 하고 월세 100을 200달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임차인한테 계속하면 월세 1억을 500도 올리고 예? 그쵸. 보증금을 아니, 50만 원 월세는 같으면은 100만 원을 그쵸. 5만 원 5만 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임대인에게 이제 어떤 불리해 보이죠. 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그 주택을 임대해 가지고 보통 자기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네. 근데 주택에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뭐 아예 주택을 뭐 팔든지 처분하고 주택 임대를 안 하고 네네네. 아예 이제 상가나 이런 임대를 수익형 상가로 상가? 이제 네.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가 돈이 안 된다면 네. 주택을 임대하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만큼 뭐 주택 임대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주택 시장에 어떤 전세 풍기 현상이 생기고 네. 어떤 전세금이나 월세금 또 이제 지금 오르겠다. 덩달아 오르고 네. 있죠. 네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이라는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 국가에서는 좀 이렇게 국정 과제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을 네. 이제 뭐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좀 더 돼가지고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벌써 지금 전세 풍기 현상이 생기고 전세금 월세금이 이제 상승하고 그에 덩달아 주택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죠. 네. 그런 이런 부작용으로 봐서 서민이 안심을 서민이 못할 그렇죠. 것 같은데. 안심하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네.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자, 임대차 3법 이래가지고 우리가 헌법 위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했다는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기본 권리 침해를 받는 사람이 그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잖아요. 네. 네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사실 상가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금 규정도 소급 네.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까지 소급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네, 임대인들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금 뭐 보장해줘야 되는, 무조건 줘야 되느냐부터 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주거에 있어서 임차인이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문제지만 네. 이게 또 소급표가 적용됩니다. 네네네. 지금 기존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어떤 소급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향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임대인들이 일단 제일 걱정이죠. 네, 그렇죠. 사실 임차인도 문제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네. 한 번만 더 갱신해주고 뭐 다 이제는 세를 안 놓겠다 해서 네. 들어와서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 전세로 옮겨갈 데가 없어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지금 제기된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유를 보면 이제 이런 점이 이제 헌법에 위반됐다는 건데 네. 임대인이 어떤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또 침해했다. 네. 또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 원칙이나 어떤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위반됐다. 또 평등권 침해다. 이런 이제 네. 사유로서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네, 이게 뭐 위헌이 돼버리면 다시 네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상가 임차인의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도 권리금 네. 규정도 지금까지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고요. 네. 또 특히 이제 토지나 이런 건물 같은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생산 불가, 대체 불가능한 네네네네.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공급이 제한되는 차원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어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게 합당하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주택이란 거는 네. 또 부동산인데다가 국민의 어떤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거로 이제 보기 때문에 주거 안정이라는 게 키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위헌으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합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그 새놓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도 아무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2년을 살았어. 네. 그러면 저는 한 번에 한해서 2년간 더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얼렁뚱땅 2년을 더 산다 하면은 총 저는 그 변호사님 그 집에서 세대로 6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